7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방 분위기가 짙은 데다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주요국 지수는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 기조는 유지하되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흘 만에 하락세가 나왔죠.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 하루 숨 고르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앞서 국내 증시 여러 호재를 입어 어제는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1870포인트를 뚫으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다라고 그 전시간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이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이 변곡점이라고 하셨죠. 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봐도 관망 심리가 우세해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인도 계속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변곡점 가까이인 날이다. 요즘 세계 글로벌 증시의 모든 리더가 한국 증시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추세선을 한번 끄보면요. 추세선 자체가 오늘 굉장히 이제 어제부터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과연 이제 61일평이 하루에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 61일평이 지금 그 1900을 깨고 1888포인트거든요. 과연 이 61일평을 한번 닿을 것인가 안 닿을 것인가 굉장히 문제를 중요한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항의 추세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바로 저번처럼 이 선반영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61일평에 대한 21일평의 구애, 이걸 이제 죽음보라고 하죠. 61일평이 떨어지면서 21일평의 구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은 일단은 주가 급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분명히 변곡점은 맞이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이제 주가 이 매물대 공격으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요 가격대가 매물이 굉장히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었는데 이 공백에서 지금부터는 매물대가 굉장히 포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1일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물대의 저항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상승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그물망 차들을 보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물망 차들을 보면 61일평 언저리에 있는 그 1900 이상짜리에서는 굉장히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이 아래쪽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천천히 늦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선 위쪽에 1900 가까이에서는 최대한 현금화, 또 이 1800 가까이에서는 최대한 주식화 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선으로 잡아라. 그 기준선이 거의 21일평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화 매매를 해라. 이렇게 크게 한 100포인트를 갖고 양극화 매매를 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그 2개월 동안은 이게 굉장히 맞았습니다. 2개월 동안 맞았는데, 제가 볼 땐 이 경과가 추가적으로
아예 21일평이 61일평을 뚫고 위에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확인해가 주식을 사지 지금 주식을 늘리는 것은 조금 자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캔들 차트가 어느덧 일단 구름대 안에 들어갔고요. 구름대 안에 들어갔고 그 구름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선행 스팬2가 하락하기 때문에 선행 스팬2의 하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때는 전환선이 기준선이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준선 상승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내에서 5일 있으면 기준선이 한 이틀 정도 오르는데 이때 기준선 오르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변곡점에서 계속 응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응축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트렌드로 양봉을 위로 낼지 아래로 낼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적으로 양봉을 낸다면 저번처럼 아일랜드 갭 선반영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 후에 다시 음봉을 내는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오늘은 그 전환선 상승 이틀 전입니다. 전환선 상승 이틀 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전환선 상승할 때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가면 문제가 되지만 보통 전환선 상승할 때 주가가 전환선 아래 가는 경우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은 불투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화에 좀 주력하는 그런 모양이고 제가 볼 때 현금화를 한 50% 이상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고객예탁금 자체가 지금 16조대에 있습니다. 16대 고객예탁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런 동향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분명히 어제 오늘이 단기 고점의 변곡점이 아닌가 단기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매매에 약세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지금 바치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수를 어제도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떴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969억을 매수해가지고 어제 바친 모양입니다. 실제로 기관이 없었으면 주식이 마이너스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의 인위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선물로 봐서는 굉장히 외국인이 다급한 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 분명히 해서 외국인들이 250 이상에서는 분명히 철저한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50 가까이에서 우리 그 센 시청자 여러분들이 콜 거는 거는 굉장히 조금 자중하셔야 된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선물로 매물대로 봐서는 246까지는 빨리 그 급락이 나오지 않겠지만 246 이하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이 부분에서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240 초반까지도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선물을 보면 눈에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손을 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불상사는 제가 볼 때는 만들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총력전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지수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 그 지수에 비해서 선물이 많이 못 떴거든요. 그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저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가 어제까지 전환선이 어제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기준선에 120만 원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120만 원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에서 44일인데 조금 상승하려면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7일 정도 우리나라 주식은 고점에서 52일이나 100일 돼야만 주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일 정도의 여유가 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삼성전자가 또 여러분 전저점을 깨고 뭐 하방 이틀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을 봐서는 삼성전자가 하방 이탈하고 이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제가 볼 때는 저번처럼 1800을 깨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제가 볼 땐 1800 언저리 저는 1825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또 수령 구간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식의 매물층이 이 그물망 차트로 봐서 1900에서 1950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점 이 듬성듬성한 자리에는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플로어 차트로 보면 지금 주가 강세인데 강세 모양 자체가
뭐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가기에는 이 위쪽의 매물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을 한번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일반 바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바차트의 최근 모양 자체가 최근의 바차트 모양을 보시면 바차트가 저점이 이제 고점이 이제 종가가 높아지다가 종가가 서서히 낮아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낮아지는 모양이 3일째인데 보통 종가가 5일째 정도 낮아지면 주가가 변곡을 맞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거의 어제 오늘의 변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변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물량을 듬뿍 좀 줄이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제 그 정률 파형과 비율 파형 비파동에서 중간에 끼일 것이다. 중간에 정확히 어제 이렇게 끼는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875, 1864에서 샌드위치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다가도 못하는 눈치의 작전의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자체가 오늘 조금 약세 보일 것 같은데요. 1875포인트 이 지수대는 굉장히 장량하고 제가 이제 1880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1870에서 1880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을 보일 것이다. 샌드위치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근데 어제 이제 샌드위치 모양을 보이는데 결론은 이 샌드위치 모양에서 상방 이탈이냐 하방 이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상방 간다면은 60일 이평이 있고 하방 간다면은 20일 이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 상방을 가더라도 음봉을 내는 하방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방 쪽의 조정을 제가 받는다면은 장 자체는 다시 1850대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에 걸쳐서 한번 오늘의 조정받는다면 내려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 안 보일 때는 현금화가 좋다. 뭐니 해도 현금화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이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은 종목을 추천하는 중에 여러분 곁에 딱 한 종목 걸려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걸려 있는데 삼성카드가 지금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가지고 한번 팔고 재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4만원 언저리에서 걸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만원 언저리에서 걸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성카드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충분히 낼 걸로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여름 전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미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사이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번 이 삼성카드 주가도 고점에서 100일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고점에서 100일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카드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 났었는데 역시 우량주는 단무지 정신으로 기다리면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량주의 포인트 맞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주가 요즘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주 상승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닥주 자체가 상승하면서 음봉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음봉을 그린다는 것은 몇몇 종목을 땡기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물량을 떠안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코스닥주의 추세적 매수는 여러분께서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이 종목 이 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좋은 하루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일단 기본적인 현금화에 최대한 줄여가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현금을 한 40%에서 50% 세이브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고 주식을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일단 60일 입평 확인하고 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 늘려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이었죠.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메커스 조용히 움직이다가 어느덧 목표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정치 테마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자꾸 좀 매달리는 이유가 이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같이 증시 전체가 정체되어 있고 종목들이 큰 수익을 못 주는 상태에서 이런 정치 관련주들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흐름을 아무래도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나 옥석 가리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목표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약 20% 정도 수익이 발생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제 3,22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신 분이라면 뭐 30%에 육박하는 상황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고무돼서 좀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주가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쉬지 않고 연속적인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렇게 급하게 좀 빠지는 형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 정치 테마든 뭐든 간에 추격 매수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 특성 자체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도부터 쏟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셔서 대응을 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좀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시죠. 다음 좀 크루셜텍도 한번 AS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예.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세계 최대 리모컨 업체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1차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반등이 다시 어제 나왔습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나왔는데, 일단은 뭐 종목 자체는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은 초기 상승이 6월 초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7월 초에 나올 정도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수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진행 자체가 좀 더디기 때문에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가인 10,0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끌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매수가가 7,800원에서 8,150원 정도 사이니까 뭐 수익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더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커스와 또 크루셜텍 함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추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번에 제가 화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거기도 이제 닛산 관련해서 종목이 오름세를 탈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실제로 급등세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추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국 내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어쨌든 좀 그 매출 자체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세를 좀 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는 어제도 발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산 자동차의 가치라든가 또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동차 관련주는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오름세를 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이 정체를 좀 보이는 종목과 그 다음에 또 탄력이 빠른 종목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부품주 쪽에서도 좀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수급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인 낙폭이 큰 종목들 하지만 장기 추세가 하향 타는 종목보다는 장기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 예상하고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말씀하셨는데 수급이 받쳐주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도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어떤 겁니까? 예, 역시 최근 네. 들어서 이제 뭐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주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원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폭이 증가하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타이어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중에서도 넥센 타이어인데요. 이 넥센 타이어는 요즘 그 야구팀도 막 그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점 22,400원 정도 찍고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선 하단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여러 가지로 좀 발생을 한 상태고, 네. 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던 반면에 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 않고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 형태를 한번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서도 좀 보시겠지만은 그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 1, 2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고 또 흐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꼭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상으로는 중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300원 정도, 지금 현재가가 19,700원이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사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21,000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1,000원을 단숨에 돌파를 한다라면은 한 22,000원까지도 추가 목표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이전 저점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반드시 또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넥센 타이어 오늘 말씀하셨는데 타이어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국 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를 추천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넥센 타이어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타이어보다 덩치가 작고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그 마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저가형 타이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그 납품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한 가운데 기관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순매수세로 돌아서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반포지점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좀 저희 회사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애플과 나스닥 모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 지금 주가가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동남아권, 아시아권 증시들은 이미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강세가 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가능성을 좀 크다고 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 하락 추세선이 1890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추세가 크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돌파를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 신규 매수 종목은 삼성전자를 일단 저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이 소송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갤럭시 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등 일부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간 상황인데, 이미 구글에서도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 두 모델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를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독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추세에는 흐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9조 원 규모의 사우디 얀부3 담수화 발전 플랜트 이슈가 상반기에 있어서 그것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수주가 재개가 되면서 올해 연말 수주 목표인 10.8조 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력 부족 사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 원자력 발전에 관한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중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춘 대형주로 보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요일 하루도 힘내십시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어제장이 단기 고점이었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고, 또 주식 비중을 늘려봐야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정호영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단기와 중기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어제가 단기 고점이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단기와 중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1900선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1900선을 재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돌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열을 막론하고 1900선은 이번 주가 되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되든 돌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900에서 1950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1850으로 가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키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급이 좀 나빠도 삼성전자만 반등하면은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지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1900선은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900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중기적인 것은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6월 4일 저점이었던 1776선이 중기 저점이라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900선이 이번에 한 번 더 돌파가 되면은 다시 1800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전달해드리면 1800선 이탈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어떤 시황에 대한 관점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일단 1900선은 돌파될 것이고 그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코스피가 1801포인트에서 1881포인트까지 약 80포인트 상승하는 구간의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동기간에 개인은 무려 9,329억을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845억 매수했고요. 기관도 무려 8,396억을 매수했는데요. 현재 수급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현재 수급 흐름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해외 증시의 강력한 상승입니다. 해외 증시 차트를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지만 해외 증시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유럽 국가죠. 전부 다 6월 고점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그 나라들의 지수가 폭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단기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어쨌든 1900선만 다시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1950이나 1850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다시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상대적으로 1800선이 다시 이탈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 재돌파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전업투자의 경우에는 100%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현재 네. 어제 종가가 이제 1874였는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1850선 이상에서만 되면 이제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가 될 거고요. 185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1800선 이하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든 조금 더 내려가든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야 솔직한 건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선이 엄청납니다. 손해본 종목만 잔뜩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지수가 솔직히 좀 더 반등 나와도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내려가면 더 죽을 맛이겠죠. 근데 싸게 잡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는 거죠.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노하우가 없냐. 근데 저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 기법의 90%는 저점 매수예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만 매수하면 그다음부터 편해지거든요. 저점 매수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럼 저점 매수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장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던지고 저점에서 잡고 그다음에 적당히 우량주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럼 쉬워지는데 그걸 못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황을 강조하고 비중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정석적인 어떤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하세요. 비중은요. 무조건 1850선이 유지가 되면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약간만 주시면 되고 현재 상태에서 1800선 이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거의 없는데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만 줄이시면 되겠고요. 서울경제TV의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극단적으로 1800선이 무너져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 제가 조언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자는 거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팁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그 가치 분석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참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많은 그 증권 패널들이 네. 너무 예, 뭐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네. 조금 거기에 제가 좀 제동을 좀 걸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현재 실적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 반기 실적, 뭐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 여기에 너무 목을 매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은 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로 말하면 올해의 성적, 현재 성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통산 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현재 성적도 중요하지만 통산 성적도 상당히 그 어떤 선수를 평가하는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려보면요. 이렇게 아세요. 자, 가치 분석의 핵심 요소입니다. 3대 요소를 말씀드리는데 요 순서대로 했어요. 첫 번째,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을 반드시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잉여금하고 자본 잉여금이 합친 건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익 잉여금하고 자본 잉여금 합치니까 1000억입니다. 그러면 유보율이 10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그 실적, 그러니까 분기, 반기, 전년도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의 실적인 거고요. 현재 수준의 나름대로 가치 평가고요. 유보율은 뭐냐?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통산 성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유보율부터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차트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업종에서 뭐 비슷비슷한 실적이다 그러면 유보율은 반드시 보시고요. 이것은 기업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율을 제일 먼저 보자.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익 잉여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잉여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은요. 증자해서 받아들인 돈이에요. 반대로 이익 잉여금은 영업활동으로 쌓인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잉여금이 10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이익 잉여금이 70억, 반대로 자본 잉여금이 30억입니다. 반대로 B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 30억,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70억입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더 좋은 거죠. 왜냐? 장사에서 번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보율. 그래서 통산 성적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똑같이 잉여금 총액이 있어도 장사에서 번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중요하다. 이건 상당히 절대적인 요소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퍼입니다. PER이라고 그러죠. 보통 퍼를 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연연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적정 주가는 현재 관점의 가치 분석이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미래 관점의 가치 분석이라 그러는데 바로 현재 관점의 적정 주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퍼거든요.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큰 의미가 없냐?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4년 내내 엄청난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적자입니다. 그럼 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와요. 반대로 어떤 기업은 4년 내내 무지막지한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약간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 기업은 올해 적자이기 때문에 퍼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B 기업은 올해 흑자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통산 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A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거든요. 4년 내내 좋았다 올해만 나쁜 거니까. 그래서 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거는 고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써먹던 기법이기 때문에 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유보율, 두 번째가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퍼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해달라.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마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가치 분석의 핵심 요소 살펴봐 주셨는데요. 내일도 알찬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먼저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한 데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좀 관망 심리가 강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장은 무난한 장세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나 일단은 네. 좀 상승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 무난하게 장 출발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 증시 1870포인트를 중심으로 오전장은 조금 눌림이 발생된 이후에 오후장에는 눌림을 좀 회복하는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전략 후 중에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1870포인트지만 좀 겁먹고 좀 경계를 해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살짝 눌러주는 눌림 수준이겠고 다시 오후장에는 회복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눌러준다면은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여전히 그 코스피 상승 목표치 1차 1870포인트 목표 구간을 확인을 하고 또 심자리를 갖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코스피 밴드는 상단 밴드 1950포인트까지 여전히 열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51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업종과 또 운수장비 쪽도 물론 상승 파동은 좀 남아는 있지만 본게임에서 수익을 주는 업종은 다른 데서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수익이 발생되는 업종이라고 본다면은 철강, 화학, 건설 쪽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샘플러스 공개 방송에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공개 시황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황 방송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프로그램은 빠른 시일 안으로 비차익 거래 쪽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수 여력이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되는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혹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관망을 하는구나를 이렇게 보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전약 후중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초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차이나 하우란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투명한 재무 공개가 일단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중국 기업들이 PER 5배 이하로 머무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물론 중국 기업들 뒤통수 잘 치기로 유명한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이 완화 정책에서 성장 기조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5일선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에서 일단 역회된 숄더 그러니까 바닥 탈피형에 대한 이 흐름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추세선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긴 흐름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긴 추세선을 뚫고 나오려는 이런 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긴 일봉 추세에서도 저항 돌파 임박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들 쪽으로 일단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기준으로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1,500원 수준이 온다면은 한번 본격적인 베팅을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적정 매수가 기준 1,420원 내에서 일단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차이나 하우란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뉴비밸럭스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 반등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없이 움직여주면서 제시해드렸던 그런 매수가 영역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면서 또 음봉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에 크게 의미를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추세 또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반기 실적 증가 부분과 또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비밸럭스 역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플렉스컴입니다. 네. 플렉스컴은 FPCB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실적 부분과 베트남 자회사의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2008년 삼성전자 벤더 등록 이후에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의 필기인식 관련 그런 디지타이저를 초기 독점 공급하면서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도 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런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FPCB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갤럭시 노트 판매 호조와 또 갤럭시 S3의 납품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더욱더 견조한 그런 실적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그 베트남 생산 법인을 최대 휴대폰 생산 기지로 확대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FPCB 벤더 업체 중에 유일하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이 플렉스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 성장에 대한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그런 기업보다는 좀 더 나은 기술력으로 수주에 많은 이점이 있고 또 현지 시설 증설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물량 공급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수요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또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회사의 경우 매출액이 작년에는 한 500억 원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00억 원이 달성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후반기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컴의 경우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최근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의 매도세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분기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로 인해 좀 가격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6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까지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구간에서 21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N자형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86,000원에서 8,600원에서 8,800원 구간에서 가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짜리 8,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9,7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보다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